이걸 그냥 놔뒀다? 뭐 비문증 별거 아니다?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괜찮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안 오고 놔뒀다가 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실명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서는 안 돼요. 있으면 일단 안과 가셔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과박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새 약간 눈에 날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는 비문증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떨 때 치료해야 되고 어떨 땐 그냥 좀 냅둬도 괜찮은 거예요? 비문증 환자 많죠. 보통 하루에도 한두 명 이상 오게 되는데요.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날파리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이게 사실 참 애매해. 치료 자체가.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뭐 환자분들이 왔을 때 하는 얘기들은 비슷해요. 뭐가 떠다녀요, 갑자기. 어떨 때 약간 번쩍거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약간 살짝 가린 느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요. 보였다 안 보였다요. 뭐 이렇게 증상은 다양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눈앞에 먼지나 모기 같은 게 떠다니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비문증이라는 말이 나를 비자에다가 모기 문자예요.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비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 속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이제 근시가 심하거나 이게 노화라든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좀 뿌옇게 변하거나 변성되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유리체 내에 여러 가지 콜라겐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4개에서 5개 정도 타입의 콜라겐인데, 그게 약간 변성이 일어나면서 엉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한 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위험한 건 아닌데, 망막이 찢어지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눈 속에 망막 박리가 동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는 꼭 받아야 돼요. 이게 치료는 조금 애매한데 검사는 꼭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생기는 원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눈이 있잖아요. 여기 뭐 각막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뭐 수정체도 있고, 여기 약간 살짝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원래 젤리같이 된 조직인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물이고, 90% 이상이 물이고, 이제 콜라겐하고 뭐 여러 가지 효소들, 뭐 세포들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가 그 유리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유리체가 망막이 붙어 있고, 여기 유리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리된 조직은 그냥 물이 차는 거예요. 우리 생리식염수 같이 약간 물이 차는 거고, 여기는 조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떠다니는 것들 여기 보이는 거예요. 플로터라고 하는 게 이제 비문증 증상이거든요. 그 유리체가 망막에 똑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붙은 쪽, 약하게 붙은 쪽, 뭐 강하게 붙은 쪽,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강하게 붙어 있는 그 시신경 주변의 유리체는 떨어지면은 이게 조직이 치밀하니까 동그랗게 보여요. 그걸 이제 바이스렉이라고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불평을 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유리체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은, 여기가 좀 색깔 다르죠? 여기는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녹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빨갛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뭐 이상한 게 뭐 찢어져 있죠? 이게 망막이 찢어진 거예요. 망막이 찢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가지고 망막 박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게다가 위쪽에서 망막 박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뒀다? 뭐 비문증 별거 아니다?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괜찮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안 오고 놔뒀다가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거나, 여기가 중앙 부분이 그 망막 박리가 돼서 뭐 한 달 이상 되면은 이제 실명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서는 안 돼요. 있으면 일단 안과 가셔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구멍이 망막 박리가 있으면 이 정도 단계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딱 구멍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비교적 쉽게 되거든요. 레이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좋아지는 거거나 안심한 건 아닌데, 80% 정도는 망막 박리가 생기는 걸 좀 막을 수는 있어요. 이거 저희 병원의 경우거든요. 사실 라섹 검사하다가 비문증도 있다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망막이 찢었다기보다도 격자 변성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위쪽 아래쪽으로 해서. 요거는 약간 망막 박리에서 사실 살짝 와 있었어요. 위쪽에다가 레이저를 해준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레이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레이저를 해주게 되면은 망막을 그 안구 벽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뭐 풀로 붙였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앞쪽으로 박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단단하게 붙여놓기 때문에 물이 스며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망막 박리가 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한 80% 정도.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분은 아주 운이 좋았던 경우죠. 뭐 검사도 받고 비문증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치료가 상당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안 해요. 아까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 박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치료가 굳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위험하진 않기 때문에 잘 없어지진 않아요.
10에서 15% 정도는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데 예전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야그레이저라고 충격파를 이용해서 그 떠다니는 거를 이렇게 터트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터트려주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큰 게 좀 작아졌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이미지로니까 좀 덜 불편하다의 개념도 있을 수가 있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눈에다가 충격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망막이나 뭐 시신경이나 수정체에 손상을 주게 되면 백내장이 생기거나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자주 시행하진 않아요. 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예 유체 수술을 해서 그 떠다니는 거를 이렇게 유리체로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유체 수술을 없애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약간 좀 너무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학회 차원에서 별로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왔는데 자기는 진짜 불편한데 그냥 지켜봅시다. 그냥 막막 찢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떠다니는 것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켜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좀 되게 좀 황당해요. 불편해요. 아니 그럼 아무것도 뭐 약도 안 주냐, 안약도 안 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기다려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도 있는데 저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게 좀 아시아 쪽, 대만이나 일본 쪽에서 했던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몇 가지 이제 브로멜라인이라든지 뭐 파파이나 피신 같은 경구용 단백질 분해 효소를 뭐 먹거나 뭐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효과를 검증한 어떤 그런 논문들이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도 일부러 또 그걸 먹어봤던 환자들도 있고, 저도 논문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몇 가지를 좀 구입을 해서 먹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전 참 의아했어요. 아니, 뭐, 왜 단백질 효소가 식물에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육식동물이 채식동물, 초식동물을 잡아먹은 다음에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단백 분해 효소가 있는 걸 이해를 하는데 식물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긴 했었어요. 근데 봤더니 식물들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식충식물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 파리지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 뭐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무슨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어떤 식충식물들도 있더라고요. 식충식물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곤충들이 갖고 갉아먹잖아요. 그 식물들을.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먹었을 때 독소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질소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사실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인구가 원래 아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도 절대로 40억이 넘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인류학자들이. 왜 단정을 했냐면, 식량 생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근데 20세기 초에 독일의 그 하버라고 하는 어떤 그 화학자가 그거를 질소 비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비료로. 그래서 엄청나게 식량 생산이 늘어나서 지금 뭐 80억이 됐고 뭐 100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질소 비료가 식물 생장, 우리가 그 먹는 그 식량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충생물들이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는 그 동물 내에 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아미노산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 질소 성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그 기원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브로멜라인 그 효과를 본 거기에 데이터들이에요. 그때도 봤는데 유리체에 이제 출혈이 생겼어요. 출혈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한 3개월에서 뭐 6개월 사이에 지나서 이렇게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면 드라마틱하죠.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인애플에서 있는 건데요. 파인애플 그 과일, 과즙, 이게 있는 과육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줄기에 있어요. 맛있는 파인애플 과육에도 있긴 하지만 그 양은 되게 적고요. 이런 줄기 같은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사실은 브로멜라인, 파파인, 피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효소를 복합해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파파야에 나오는 그 파파인이라고 하는 또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하는 거고 피신은 무화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로멜라인 효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더니 굉장히 안전해요. 저도 사실 세 가지 사가지고, 네 가지군요, 정확하게. 네 가지를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까봐 제가 한 달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비문증이 있어서 오른쪽 눈에 있는데 좋아지나 이렇게 봤는데 좋아진 것도 같고 안 좋아진 것도 같고 약간 좀 애매해요. 좀 더 먹어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항산화 작용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 비타민 C나 뭐 그런 것처럼 항산화도 있고 점액질 제거 작용이 있어서 축농증이 있거나 아니면 가래가 많이 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영양제로서 그냥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절의 어떤 부종이라든지 뭐 진통 작용도 있다고 해요. 마치 무슨 빵에 무슨 감초같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긴 한데 하지만 단점을 굳이 찾자고 하면은 이게 약간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그 혈액 응고를 시키는 피브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건데 그것을 약간 녹이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 같이 그것도 똑같이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겹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과도해지게 되면은 출혈성 경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과에서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거 복용하시는 사람들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뭐가 있냐면 눈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 먹었다고 해서 확 그냥 뭐 효소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뇌 혈액 장벽이라고 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혈관이 있고 혈관 벽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나 이런 것들이 기저막이나 이런 게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주변 세포가 또 있고 혈관 내에 어떤 물질, 특히 뇌에서는 그게 투과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혈관, 뇌 장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눈에도 그 망막을 통과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블러드, 레티나, 베리어라고 해서 그것이 단백질이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그 유리체 내에 혈관이 닫혀서 출혈이 생겼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약간 효과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닫혔으니까 새는 혈관을 통해서 단백질 분해소가 간다 그러면 효과가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막 일반적으로 그냥 비문증만 있는 경우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제가 요새는 지금은 환자한테 주고 있지는 않지만 뭐 줄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몇몇 환자들이 저걸 브로멜라인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쭤보면은 그 중에서 몇몇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보면 이제 거기 논문에 의해서는 약제 그 브로멜라인, 파파인, 피신 혼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용 3개월 이후에 한 6에서 70% 정도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많으면 좀 더 많이 좀 흡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단 유리체 혼탁이 있거나 유리체 출혈인지 비문증이 정확하게 구분되진 않았어요. 어떤 유리체 혼탁이 두 가지가 있고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비문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약제에는 세 가지 혼합물을 함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브로멜라인 파파인 혼합물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거를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쭉 해서 직접 사가지고 여기 보이죠?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이거 제가 이거는 효소제고, 이거는 효소제를 먼저 먹어봤는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가루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딴 식구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거부감이 좀 있어서 이거 좀 제외를 했고 나머지 세 군데를 성분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가려놨어요. 그래서 가려놨는데 좀 약간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색이 일단 용기도 거의 똑같죠. 근데 좀 색깔만 이렇게 약간 좀 달라져 있고 가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알갱이 다 똑같아요. 약제도 이렇게 정제도 다 똑같고 그래서 판매처는 다 다른데 제조원은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에는 뭐 약간 뭐 다르게 주문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성분 똑같은 게 아닐까 약간 의심을 해봐요.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다 먹어봤는데 효과 자체는 아직까지 뭐 한 달이 안 됐으니까 뭐 확실하게 모르겠고 부작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한 2알 정도 먹는데 하루에. 근데 각각 2알씩 먹어봤는데 크게 이렇게 부작용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효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효과들을 감안한다면은 더 먹어서 나쁠 건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또 안과에서 많이 오는 질환 중에 결막과 출혈해가지고 출혈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흰자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게 혈관에 약간 살짝 터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왔을 때 약이 특별한 게 없거든요. 혈관 뭐 수축제 준다든지 너무 심할 때 이제 뭐 분해 효소 같은 걸 좀 주기는 하는데 아마 브로멜라인도 좀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좀 길어지긴 했는데 비문증 사실 이게 쉬우면서 쉽지 않은 그런 치료인데 아마 브로멜라인이 조금 더 제대로 된 게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좀 싼 거 사가지고 그중에 색 중에서 좀 싼 거 사서 병원에다가 놔둬서 이렇게 좀 환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좀 원하는 사람한테
지금 처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예.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원장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그런 심각한 게 없으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구체적인 치료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 브로멜라인이 아주 100%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먹는 거를 추천한다? 먹고 싶다면? 제가 이제 이거를 브로멜라인을 내가 직접 사서 저 세 가지 네 가지 사가지고 직접 그 먹어본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이 너무 황당해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그러면서 너무 황당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환자들 그렇게 가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논문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몇몇 환자들은 이제 저걸 먹었던 환자들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좀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사실 논문을 찾아본 거거든요. 실제로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한 60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량에 따라 60에서 7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브로멜라인이 굉장한 뭐 부작용이 심한 약이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보조적인 뭐 긍정적인 작용들도 있으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몇몇에서는 그걸로 효과를 본 사람이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리체 출혈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비문증에도 간접적인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좀 안 먹는다, 뭐 영양제 같은 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논문에 부합한 약간 가까운 함량을 가지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한번 환자분한테 권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